안녕하세요. IT 커넥트입니다. 오늘은 프로그래밍을 몰라도 챗 GPT로 워드프레스 플러그인 개발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유튜브에서 이제 챗 GPT로 누구나 개발할 수 있는 시대가 온다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개발자가 아닌 사람이 진짜 이 뭔가 챗 GPT를 사용해서 프로그램 만드는 거를 보신 적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게 가능한가라는 좀 의심을 많이 갖고 있었는데요. 직접 해 보니까 '아 이게 정말로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실제로 어떻게 챗GPT를 사용해서 우리가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을 만들 수 있는지 좀 보여 드리려고 하고요. 오늘 제가 할 것은 워드프레스 홈페이지를 가지고 플러그인을 개발해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이 되는지 보여 드리려고 하는데, 이 워드프레스는 수많은 테마와 플러그인을 이용해서 사실 개발을 하지 않고도 많은 기능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제 해외 시장에 맞춰져 있다 보니까 한국 시장에서 쓰기가 어려운 게 있다거나, 아니면 요거 조금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바꿀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보다 보면 개발이 필요하고, 근데 내가 개발자가 아니면 이게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전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진 테마나 플러그인에 이제 나를 끼워 맞추는 형태로 많이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 챗GPT를 이용하면 우리가 조금만 연구하고 공부를 하면은 직접 개발도 하고 일부 수정도 할 수 있는 시대가 확실히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챗GPT로 플러그인 만드는 방법을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것은 배송 추적 플러그인입니다. 이 국내에서 배송 추적을 하려면은 워드프레스에서는 이제 무료로 쓸 수 있는 플러그인은 없고 유료로 사서 써야만 하는데요. 제가 스윗 트래커라는 곳을 발견을 했는데, 이곳에서는 그 배송 조회라던가 추적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API가 제공된다고 해서 그냥 연결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보통의 경우에는 이 개발자들이 API를 가져와서 우리 홈페이지에서 어떻게 사용될지 또 개발을 해줘야 하는 건데, 기존까지는 우리가 개발자가 아니면 할 수 없었지만 이 API를 챗 GPT를 통해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 보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스윗 트래커라는 곳을 한번 볼 텐데요. 스윗 트래커에 가보시면 이 스마트 택배 API라는 게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두 번째 나오고요. 여기에 보시면 조회 API 문서와 추적 API 문서가 있죠. 그래서 총 한 182개 정도의 택배사를 조회할 수 있는 API를 제공하고 있고, 내려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디자인도 돼서 우리가 보통 쇼핑몰에서 보는 그 택배 조회 화면을 쉽게 만들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 배송 추적 API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전부 담은 문서이고요. 나중에 이제 챗 GPT를 활용할 때 이 문서들을 전부 학습시킬 예정입니다. 그럼 일단 이 스윗 트래커의 스마트 택배 API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회원가입을 해야 되고요. 회원가입 누르시고 동의하고 그다음 여기에 기재해 주시면 회원가입이 완료가 됩니다. 저는 이미 회원이 있기 때문에 제가 갖고 있는 회원 정보로 접속을 해볼 거고요. 자, 회원 정보 접속하실 때 인증번호까지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인증번호를 넣으시면 이제 대시보드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API 키 관리라고 있습니다. 키 목록에는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API 키와 정보들이 담겨져 있고, 그 다음에 이용권 구매를 하시면 밑에서 이용권을 구매하실 수 있는데, 자, 여기서 프리, 우리 무료로 사용할 거 선택해 주시고, 요거는 선택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아마 이렇게 되면 넘어갈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받아놓은 키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받을 수 없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음 해서 프리로 API 키를 받으신 다음에 키 목록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한 줄 있을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API 키가 발급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PI 키가 준비됐으면 이제 워드프레스 홈페이지가 준비되어야겠죠. 저는 이제 페스트콤에서 있는 서버로 진행을 할 건데요. 페스트콤의 서버가 궁금하시면 제가 올려놓은 호스팅 서버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유튜브 영상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서버로 사용하셔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가운데 도메인을 좀 사용할 거고요. cPanel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에서 여러 번 추천을 드렸었는데, 페스트코메 서버에 이 보시는 cPanel 대시보드가 상당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요. 파일 관리도 손쉽게 할 수 있고, 백업도 자동으로 해주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이메일도 설정할 수 있고, 도메인 설정이라던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이제 기능이 한 번에 통합되어 있어서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리한데요. 좀 워드프레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하고, 여기는 지금 테스트니까 간단하게 좀 만들어 보도록 하고요. 관리자 아이디 모두 선택이 됐으면 인스톨 해 보겠습니다. 자, 인스톨 되면 관리자 화면으로 바로 이동해 볼게요. 관리자 화면으로 이동이 됐고요. 다음에 제가 항상 워드프레스 제작할 때 처음에 설치하면 이제 불필요한 것들 먼저 삭제를 하거든요. 이런 것들 좀 지워주고요. 그다음에 테마도 한번 볼까요? 테마 이제 2025년이라 2025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필요 없으니까 삭제하고요. 오늘의 기능을 구현하는 데는 별도 테마에 특별한 기능이 필요 없기 때문에 기본 테마로 그냥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정의 일반에 가셔서 뭐 지금 UTC가 대한민국은 플러스 9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장하고 고유 주소 확인해서 글 이름으로 바꿔주고, 자, 이제 기본적인 설정 끝났습니다. 배송 추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일단 쇼핑몰 기능이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상품을 구매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거기에 운송장 번호를 입력하면 구매하신 분 마이페이지에 가서 그 정보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기능을 좀 간단하고 빠르게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러그인 추가에 가서 우커머스 하나 일단 설치를 하고요. 자, 나오면은 지금 설치 눌러주시고 설치가 완료되면 활성화도 눌러줍니다. 자, 여기서는 설정 건너뛸게요. 하셔도 되는데 이건 나중에 우커머스 설정에서 다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안 하셔도 돼요. 여기 넘어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 가입을 할 수 있어야겠죠. 로그인, 회원 가입, 마이 페이지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다음에 설치할 것은 한국에서 결제를 하려면 피지사를 연결해야 되는데, 그 플러그인 중에 제가 많이 쓰는 게 심플페이예요. 심플페이가 가장 편리하고 잘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기술 지원도 잘 되고. 설치해서 활성화까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할 것은 상품을 만드는 거죠. 이 상품에 가셔서 제품 만들기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에다가 뭐 사과 한 박스라고 한번 해볼까요? 사과 한 박스. 설명은 사과. 맛있는 사과. 간략하게 적고요. 가격은 10,000원으로 해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품까지 이제 제작이 됐고, 설정 페이지로 잠깐 가서 결제만 좀 볼게요. 동의합니다 눌러주시고, 저는 토스 페이먼트로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세이브 하고요. 자, 이제 준비됐는데요. 좌측 상단에 이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사이트 이름이죠. 사이트 이름을 눌러보시면, 여기 이제 마이 페이지 아이콘이 보여요. 클릭을 해보시면 이제 이런 대시보드가 나오는데, 일단 상품을 하나 구매해 볼까요? 상점에 가서 사과 한 박스를 고르고 장바구니에 넣어서 장바구니를 보고요. 결제 진행을 해서 이름을 넣고 대충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 결제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데요. 저는 현대카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제가 됐으면 결제 완료하고요. 네, 결제가 정상적으로 완료됐습니다. 진짜 간단하죠. 뭐 쇼핑몰 이미 구현이 된 거예요. 이 정도면. 물론 디자인이나 여러 가지 손봐야 될 게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품을 등록하고 결제하는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워드프레스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맨 우측에 여기 사람 표시 아이콘을 클릭하면 이제 내가 주문한 내역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근데 역시 이 주문 사과가 이제 어떻게 배송되는지 배송 정보 같은 게 없잖아요. 이거를 한번 이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뭐 이게 워드프레스 교육이나 코딩 교육이 아니라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간단하게 빠르게 보여드리고자 제가 쓰는 툴들로 좀 보여드릴 건데요. 저는 PHP 스톰이라는 것을 쓰고 있습니다. 편집기로 PHP 스톰이라는 걸 쓰는데요. 여기에 한번 그 현재 설치한 워드프레스 사이트를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TP로 연결을 할 거고요. 자, 호스트 부분을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 자, 패스트콤에서 쓰신 분들은 도메인의 맨 우측에 뷰 디테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정보를 여기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시 설정으로 가서, 자, 호스트에는
IP 정보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 이름에는 여기 FTP 유저네임, 그 다음 비밀번호도 넣어주시고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연결에 성공했다고 나오네요. 이렇게 확인을 눌러주시면 네, 서버에 연결이 잘 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서버마다 구조가 조금은 다를 수가 있는데요. 패스트 코멧 같은 경우에는 퍼블릭 언더바 HTML에 이렇게 워드프레스가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구조 있죠. WP 어드민 컨텐트 인클루드 해서 파일들은 어느 서버를 쓰시더라도 워드프레스라면 동일하게 이 형태가 되어 있으니까 뭐 이 PHP 스톰을 안 쓰시거나 뭐 서버를 다른 거 쓰시더라도 전혀 문제 없이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일단 WP config에 가서 우리가 여기 디버그를 true로 해줄 거예요. 그리고 몇 가지를 좀 더 붙이겠습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이제 디버그 모드를 켜줘야 우리가 어떤 코드가 오류가 난지 알 수가 있죠.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그 챗GPT로 뽑는다고 해서 오류가 다 잡히거나 완벽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근데 그걸 수정하려면 우리가 개발 지식이 뛰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개발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류 난 거를 확인을 하고 이 오류 난 정보를 또 챗GPT한테 줘서 왜 오류가 났는지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그걸 다시 적용하는 이러한 과정들을 계속 반복하게 되는데 실제로 진행되는 부분을 보시면 아마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개발을 해볼 건데요. 일단 챗GPT를 쓸 건데 챗GPT는 챗GPT의 5원 모델을 쓰고 있습니다. 일단은 처음부터 쓰면서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제가 쭉 만들어 놨습니다. 실제로 이제 작성된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하면은 챗GPT로 어떤 개발할 수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일단 상황을 이렇게 써줬어요. 워드프레스 우커머스 플러그인으로 쇼핑몰을 만들었는데 한국에서 사용 가능한 배송 플러그인을 하나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첨부된 내용 그리고 아래 내용 참고해서 코드를 만들어줘 라고 했고요. 우리가 만들 기능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제 아까 전에 스마트 택배 API를 우리가 받았죠. 그 API 키를 입력할 수 있는 곳이 필요하고 이 API가 내 홈페이지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지 수신 테스트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써놨습니다. 두 번째는 우커머스 주문 내역에 가서 상세 주문 내역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떤 거냐면은 관리자에서 보시면 우커머스 주문 내역에 아까 제가 테스트로 주문했던 것이 뜨는데요. 요거를 누르면 이렇게 상세 내역을 볼 수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택배사도 선택하고 운송장 번호도 입력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그 데이터에 대한 배송 조회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세 주문 내역으로 가서 스마트 택배 API를 이용해 불러온 택배사 이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업데이트 누르면 저장이 된다고 써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객이 내 마이 어카운트 하면 마이 페이지죠. 보통 여기를 가면 여기서 배송 확인 항목을 클릭을 하게 할 수 있고 거길 클릭하면 이 스마트 택배에서 제공하는 배송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기능만 있어도 우리가 택배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발 방법을 써놨는데요. 먼저 1번을 개발하고 2번으로 넘어가는 방식으로 해달라라고 썼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다. 개발을 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테트리스 만들어줘 라고 하면은 그래도 걔는 많이 만들어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AI가 잘 뽑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절차가 많거나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든다고 하면 한 번에 입력을 했을 때 코드가 제대로 나오지 않거나 오류가 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능을 먼저 정의를 하고 그 기능 별별로 하나씩 만들어 나가는 게 더 오류가 적더라고요. 제가 했을 때는. 실제 개발자분들이 할 때는 어떻게 할지 더 빠른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 개발자가 아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하나하나 만드는 게 조금 더 오류가 적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을 개발할 때는 플러그인의 제작자와 이름을 쓸 수 있는데 여기에 저희 IT 커넥트 이름으로 하고 플러그인 이름을 트래커2라고 했습니다. 이 2인 이유는
제가 한 2번 정도 시도를 해가지고 이름이 이렇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디버그 여기 좌측 화면에 보시면 요거 썼었잖아요. 디버그. 요 실행, 오류 확인 및 실행 여부 체크를 위해서 디버그 로그에 기록이 남도록 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오류 내용을 확인해서 이제 수정을 할 수 있겠죠. 뭐 자바스크립트는 콘솔 창에 기록이 되게 하고 개발이 완료되면 요거는 삭제해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제 AI가 삭제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삭제를 해야 되는데 그때 잊지 않도록 알려달라. 뭐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참고 문서는 여기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죠. 이 배송 정보 연동 스마트 택배조의 API DOC 요거랑 그 다음에 배송 추적 API인데요. 이거를 그냥 복사해서 그대로 긁어 넣은 것입니다. 쭉 해서 끝에까지 이렇게 해갖고 컨트롤 C 해서 여기다 붙여 넣은 거예요. 그대로 쭉 붙여 넣었어요. 뭐 정리하지도 않았고 그냥 그대로 딱 붙여 넣었습니다. 쭉 붙여 넣어서 이제 알려달라라고 명령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이제 플러그인 이름 제작자 잘 해줬고요. 맨 처음에 할 거 우리 스마트 택배 API 키 입력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플러그인 디렉토리에 이렇게 폴더를 만들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기에 이런 파일을 넣으라고 합니다. 아까 저희가 했었죠. 이렇게 2가지 넣었습니다. 이런 걸 넣어서 디버그 로그가 기록되게 해라. 그리고 뭐 실제 API 호출 부분은 주석으로 처리했대요. 요거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뒤로 계속 가면서 봐야 될 것 같고 개발 완료 후에 아까 이제 관련된 코드 제거하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쭉 내려가서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프레스 플러그인은 여기 WP 컨텐트 안에 플러그인 이쪽에서 제작을 하면 되는데요. 플러그인에 이제 지금 2개 있죠. 아까 설치했던 오커머스랑 그 심플페이 플러그인이 2가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플러그인에서 폴더를 하나 만들고요. 이 폴더명은 아까 챗GPT가 알려준 대로 코리아라고 만들고요. 파일도 하나 만들어야겠죠. 이렇게 이 파일을 만들려고 하네요. 그대로 복사해서 넣어 보겠습니다. 자, 빈 화면이 이제 떴죠. 잠깐 내리고 이렇게 코드를 만들어 줬는데요. 잘 몰라도 복사해서 넣어 볼게요. 네, 넣습니다. 서버에 올려서 저장해 주고요. 자, 복사를 해서 이렇게 이제 나왔고 이번에는 우리 사이트 가서 한번 볼까요? 일단은 관리자 화면을 먼저 가야겠죠. 관리자 화면에서 플러그인을 눌러보시면 방금 만들었던 그 플러그인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친절하게 이렇게 스텝 1이라고까지 써져 있네요. 자, 활성화를 해보면 이제 활성화됨 뜨면서 좌측에 스마트 택배 API가 뜨네요. 여기 API 키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API 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마트 택배 API에서 여기 새로 발급받은 API 키를 복사해서 넣습니다. 자, 넣어서 한번 저장을 해볼게요. 네, 저장되었다고 뜨네요. 잘 저장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신 테스트를 눌러볼게요. 수신 테스트가 되었대요. 디버그 로그를 확인하라고 합니다. 근데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디버그 로그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디버그 로그는 어디에 기록이 되냐면 이것도 모두 이제 워드프레스 쓰는 분이면 똑같기 때문에 자, 디버그 모드는 이 WP 콘텐트 아래 보면 debug.log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디버그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 자, 맨 밑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API 키가 업데이트 되었다고 나오고요. 테스트 리퀘스트 위드 키 이걸로 뭐 요청됐다고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요 내용이죠. 이렇게 했는데 이게 맞는지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게 올바른 것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추가 요청을 했습니다. 쭉 얘기를 하더니 이렇게 수정하라고 알려줘요. 요거를 복사해서 다시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A에서 전체를 넣고
수정하고 다시 우리 사이트를 가볼 건데 사이트 왔다 갔다 하기 그러니까 탭으로 만들어서 연결할게요. 자, 다시 한번 했더니 갔더니 언제 이런 유효성 뭐 확인되지 않은 뭐 이런 게 뜨네요. 다시 한번 저장을 하고 했더니 이제 API 키가 유효하다고 나옵니다. 수신 테스트라는 게 있는데 수신 테스트에 성공해서 API 키가 유효하다고 나오네요. 근데 확인되지 않음이라고 나오죠. 이건 좀 오류 같아요. 다시 저장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번 또 유효하다고 나오네요. 어쨌든 기능적으로는 크게 이슈가 없을 것 같아요. 이것도 뭐 수정하려면 수정하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넣어서 해봤더니 자, AP 연결까지는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 쭉 또 이야기를 해요. 이번에는 뭔지 좀 읽어볼까요? 우커머스 주문 상세 화면에서 API를 통해 불러온 택배사 목록을 드롭다운으로 표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송장 번호도 입력할 수 있어야 되고 업데이트를 하면 이 두 가지를 저장해야 되겠죠. 그 단계선 디버그 로고도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요. 뭐 얘기는 잘 따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내려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가 쭉 있는데 역시 코드 복사해서 그대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길게 쭉 있지만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저장하고 사이트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커머스로 가서 주문에 가서 상세 주문을 보니 택배사 선택이 있고 운송장 번호가 있네요. 근데 눌렀는데 아무것도 안 나오네요. 여기는 이제 숫자를 넣을 수 있겠죠. 아무것도 안 나와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가서 다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일단 로그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그에 어떻게 찍히는지 보니까 쭉 길게 뭐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택배사 이름이 있죠. 쭉 보니까 엄청나게 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택배사의 정보를 잘 받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택배사 정보는 받아오고 있는데 왜 우리는 표시가 안 될까? 근데 여기 뭔가 워닝이 있죠. 키가 안 맞다고 뜨는 것 같습니다. 쭉 해서 여기까지네요. 179, 180번에 뭐가 안 맞다고 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걸 그대로 또 복사해서 넣었더니 얘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받고 있는데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코드를 바꾸래요. 그래서 변경 전 변경 후가 나오죠. 가서 찾아볼게요. 이렇게 생긴 거 어디 있는지. 여기 있네요. 원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아래와 같이 바꾸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복사해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거 필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업로드를 해서 다시 사이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안 나오네요. 혹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썼죠. 이렇게 수정을 했지만 역시 택배사들의 정보는 보이지 않는다라고 했더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요 함수를 바꿔야 되는 것 같아요. 수정된 함수 예시라고 하니까 요걸 한번 찾아보죠.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네요. 그래서 펑션이라고 써 있는 게 똑같죠. 그래서 이 펑션 여기까지 전체를 복사해서 이 펑션의 끝까지 한번 바꿔볼게요. 어디가 바뀐 것 같습니다. 카피하고 다시 복사해서 가볼게요. 그래도 여전히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로그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오류가 있나 한번 볼게요. 좀 내려서 봤더니 음, 동일하게 이 문제가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해서
다시 알려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이런 분석도 하고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바꿔보라 했는데 뭐 어디를 고쳐야 될지 잘 모르겠죠. 그래서 그냥 아까 이제 동일하게 나왔던 오류 메시지랑 이 코드 전체 지금까지 작성한 코드 전체를 쭉 넣고 이렇게 쭉 넣은 다음에 난 모르겠다. 처음에 준 가이드들을 살펴보고 오류 로그도 보고 다시 분석해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챗GPT 사용하실 때 처음에 우리가 어떤 많은 정보들을 넣어줬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 정보를 항상 잘 반영하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떨 땐 반영하고 어떨 땐 뭐 좀 놓친다던가 이럴 때가 있는데 이렇게 뭔가 이상하다 할 때는 아예 한 번 더 잡아주는 것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한번 요청을 쭉 했고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다시 문제점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또 바꿔보라고 해요. 이 함수를 이 함수네요. 이거를 전체를 복사해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또 볼까요? 역시 여전히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추가 확인을 봤어요. 캐시를 삭제해보래요. 근데 우리는 캐시 삭제할 게 없어요. 뭐 사이트에 캐시 시스템을 넣지도 않았고요. 디버그용을 확인해 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키 대소문자 확인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잘 모르겠고 디버그 로그 가서 다시 한번 쭉 봤더니 이거는 계속 뜨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캐시 시스템 없다. 그리고 이 오류가 계속 나온다. 근데 여기 보면 뭐 디버그용 뭘 확인하라는데 잘 모르겠고 디버그 코드를 같이 알려달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쭉 보내서 이 수정된 전체 파일을 이렇게 보냈어요. 그래서 저는 아까 여기 복사를 눌렀죠. 코드 복사. 코드 복사를 눌러서 다시 한번 여기다가 넣고 실행을 저장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가서 보니까 이제 택배들이 잘 들어오네요. 이제 성공한 것 같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끝났으니까 택배사 선택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저장도 잘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음 단계로 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관리자 화면에서 API 키도 만들었고 우커머스 주문 상세 화면에서 택배사 선택도 운송장 번호 입력도 다 됐죠. 자,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마이 페이지에 가서 배송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되죠. 쭉 가더니 이제 이런 것들을 뭐 수정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쭉 봅시다. 이거는 이제 새로 들어오는 코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맨 밑에다가 지금 새로 나온 코드를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 페이지에 가서 한번 볼게요. 배송 확인이 생겼네요. 배송 확인 눌러보니까 페이지 not found라고 뜹니다. 다시 가서 봤더니 페이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 라고 해서 보니까 퍼머링크 설정 페이지에서 방문 후에 다시 한번 저장하는 게 첫 번째예요. 이게 뭐냐면은 워드프레스의 설정에 고유 주소에 가서 요 저장 한번 더 눌러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장이 되었습니다. 주소에 대한 구조 업데이트라서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마이 페이지에 가서 눌러볼게요. 배송 확인을 눌렀더니 네, 뭐가 있네요. 그런데 조회는 안 되죠, 지금. 이 조회가 되려면 관리자가 이제 실제 배송 정보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배송 정보를 넣으려면 우커머스에 주문에 가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 실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택배사
운송장 번호를 넣어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제가 개인 택배를 좀 찾아볼게요. 잠시만요. 제가 최근에 구매한 것 중에 한진 택배가 있었고 송장 번호가 이렇게 있었어요. 그 이제 관리자가 이렇게 우리 주문해준 고객분의 택배사 정보와 운송장 번호를 입력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이제 이게 저장이 되겠죠. 네, 저장이 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이 페이지로 다시 가서 고객이죠. 이제 이건 고객이에요. 고객이 배송 확인을 해봅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그 배송 조회를 클릭하니까 뜨는군요. 너무 좁아서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이런 데 뜨지 않고 보통 팝업으로 떠야 되는데 좀 불편하죠. 그래서 쭉 가가지고 이 그림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배송 조회를 누르기 전부터 여기 배송 데이터 나오는 영역이 화면에 이제 이렇게 잡혀 있어서 레이아웃이 깨진다. 사실 이게 말이 좀 깔끔하진 않은데 그래도 얘가 잘 이해하더라고요. 결국은 이거죠. 배송 조회를 누르면 팝업 창으로 나오게 해라. 사실 1번은 필요도 없었어요. 그냥 배송 조회를 누르면 팝업 창으로 배송 조회를 할 수 있게 해. 라고 하면 그만이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가지고 쭉 보냈더니 수정하는 코드를 보내줘요. 읽어보니까 기존에 여기 내 테이블 생성 부분을 바꾸라고 합니다. 지금 요 함수가 있죠. 요 함수인데 네, 요 위치인 것 같네요. 복사해서 전체 코드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복사해서 저장합니다. 자, 일단 가서 한번 볼게요. 배송 조회를 누르니까 아주 깔끔하게 잘 나오네요. 완벽하죠? 자, 이렇게 해서 개발을 마쳤습니다. 이제 누군가가 우리 상품을 주문을 하면 우리는 주문 상세 페이지에 들어가서 이분의 택배사를 이제 선택하고 운송장 번호를 받아서 저장을 하면 고객은 이제 고객이 우리 사이트에 들어왔을 때 마이 페이지에 가서 배송 확인을 할 수 있고요. 배송 확인을 누르고 배송 조회를 누르면 이렇게 팝업으로 배송 조회를 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대략 한 25분, 30분이었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래 걸려요. 지금은 어떤 별도의 설명을 안 드렸는데 우리가 이 챗GPT를 볼 때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하나씩 이해하면서 가야 되긴 합니다. 물론 이제 코드를 전혀 아까 개발에 대한 지식이 1도 없다 그러면은 이해는 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리고 이제 코드들이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 오류 로그를 다 찍어준다고 해도 최소한의 이제 이게 무엇이지? 라는 그런 이해도는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는 어떤 기능이고 이렇게 들어오는 거는 이거는 HTML이라서 화면에 어떤 글자를 표기하는 거구나. 요거는 함수네. 함수는 이런 구조로 돼 있고 이렇게 쓰는 거구나. 그 정도 뭐 최소한의 지식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모르면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쓰기 때문에 실제로 적용하거나 수정하는 게 사실 만만치 않긴 해요. 하지만 예전에는 이제 뭐 몇 년은 배워야 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이제는 어느 정도 기초 내용들만 알고 있으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개발을 할 수 있게 됐고, 저도 이제 개발자는 아니고 뭐 개발을 해본 경험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공부한 경험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걸 쓰라고 하면 당연히 전혀 못 쓰지만 이렇게 뽑아내서 보면 이런 건 이런 거구나 라고 이해하면서 이런 거를 보면서 이제 오히려 학습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배우면서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 줄로 요약해 드리면 이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AI를 활용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프로그래밍 가능하고요.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지식은 있어야 좀 더 빠르고 확실하게 개발할 수 있다. 만약에 아예 제로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한다면 이 파악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모든 게 다 생소하고 어려운 거죠. 그래서 최소한 한 1, 2개월 정도라도
기본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한 기초를 배우시면 정말 많은 걸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워드프레스에 지금 플러그인을 개발했잖아요. 이게 왜 좋은 거냐면은 일반적으로 그냥 웹사이트를 처음부터 끝까지 만들려고 하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근데 이 워드프레스를 쓰게 되면 관리자 화면도 있고 기본적인 뭐 글을 발행하는 기능들, 회원에 대한 시스템들이 워드프레스에 기본적으로 다 탑재돼 있고 뭐 플러그인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쓸 수 있는 거는 쭉 만들어 놓고 여기서 필요한 것들만 개발해 나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전체 개발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그리고 비용도 훨씬 저렴하게 웹사이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